진희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의 모습에서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당신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서 거리를 두자고 하셨을 때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61세.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진희에게 70대 CEO가 건넨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오기에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통의 면접 전화로 시작되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진희는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꾸려온 작은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오늘따라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진희가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사과하듯 말이에요. 남편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회사에 어음 만기일이 닥쳤고 납품대금 정산과 사무실 원상복구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했죠. 밤마다 장부와 세금 서류를 뒤적이며 정리했지만 아직도 미결건 3개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진희는 서류함에서 면접 결과 통지서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죠.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인연이 되지 못했습니다. 61살의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성실해도 나이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희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치 몇 포기와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라면 1개 꺼내서 끓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2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직원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일상. 점심시간이면 따뜻한 국 한 그릇씩 내어주며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던 그 시간들. 이제는 혼자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쓸쓸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고 살 수는 없어. 진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쁜 몸이었고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진희 자신만의 발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희는 가사파견 소개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붙어있는 여러 공고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남동 단독주택 가사도우미 구함, 식사준비 및 간단한 집안관리, 나이 제한 없음, 성실하신 분 우대. 나이 제한이 없다는 말에 진희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던 터라 이런 작은 희망의 메시지라도 반가웠죠. 한남동이면 교통도 나쁘지 않고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네. 진희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급여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해봤던 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남편과 직원들 밥을 차려왔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소개소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은 초반의 회장님이신데 혼자 사세요. 성격이 조용하시고 까다롭지 않으십니다. 다만 규칙적인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왔거든요. 내일 오전에 면접 보러 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여기 적혀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만은 꼭 되기를,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생기기를. 남편의 빈자리가 클수록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진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한남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마음속으로 자기소개를 몇 번이고 연습했죠. 하지만 막상 그 집 앞에 서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지만 단아하고 품격이 느껴졌죠. 여기서 정말 일하게 될까? 대문 옆 인터폰을 누르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면접 보러 온 홍진희입니다. 잠깐 후 대문이 열리고 7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깨끗한 셔츠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품위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회장은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경력이나 건강 상태, 출퇴근 가능한 시간 등이었죠. 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일, 직원들 식사를 준비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 혼자가 된 상황까지 말이에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합격 통보였습니다. 진이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죠. 정말 괜찮을까요? 시험 삼아 며칠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진이는 조금 놀랐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사람의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부엌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썰렁한 느낌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단한 반찬 몇 개와 우유, 계란 정도만 들어있었죠. 평소에는 어떤 식사를 하세요? 간단하게 때우는 편입니다. 밖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라면이나.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와 찬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조미료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식재료는 부족했습니다. 장을 좀 봐와도 될까요? 점심 준비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카드 드릴게요. 근처 시장에서 진이는 신중하게 장을 봤습니다. 황태, 두부, 배추, 무, 그리고 몇 가지 기본 채소들을 골랐죠. 첫날이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 부엌으로 돌아온 진이는 익숙한 손길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황태를 우려낸 국물에 물을 넣고 끓이고 두부는 노릇하게 구워냈죠. 배추로는 아삭한 겉절이를 만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에서 저절로 나오는 동작들이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두부 굽는 지글거리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부엌의 생생한 소리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장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이가 차린 상을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회장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황태무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천천히 음미하듯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두부구이를 한 점 집어먹고 겉절이도 맛보았죠. 진이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제대로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다운 밥이네요. 그 한마디에 진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밥다운 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혼자 때우는 식사가 아닌 정성을 담아 만든 제대로 된 밥이라는 뜻이었죠. 앞으로도 건강한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진이는 스스로 식단 일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건강을 위해 염분과 단백질 섭취량을 체크하고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메모해 두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퇴근길에 진이는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들기름과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됐구나. 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진이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회장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점심은 정오에, 저녁은 6시 반에 규칙적으로 드셨어요. 어느 날 아침 진이와 회장은 부엌에서 함께 장보기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된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요즘 날씨가 습해서 입맛이 없으시겠어요? 뭔가 시원한 걸로 드릴까요? 너무 차가운 건 부담스럽고. 진이가 메모지에 적으면서 말했습니다. 냉국수는 어때요? 시원하면서도 속이 편한 걸로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엔 칼칼한 국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육개장이나 김치찌개 같은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를 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었죠. 하지만 작은 배려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목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부쩍 아픈 횟수가 늘어났어요. 아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무리를 했던 탓인 것 같았습니다. 진이는 아픈 손목을 자주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회장이 지켜보고 있는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진이가 부엌에 들어서니 식탁 모서리에 파스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놓은 건지 몰랐지만 곧 회장의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말로 직접 건네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배려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회장님, 이거, 그냥 있던 거예요. 쓰실 일 있으면 쓰세요.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진이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고용관계와 사적인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작은 배려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진이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서 당황스러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산 없으면 쓰고 가세요. 회장이 현관에서 우산을 꺼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올게요. 천천히 하세요. 비 올 때는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런 대화들은 짧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둘만의 방식인 것 같았어요. 진이는 점점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회장은 까다롭지 않았고 진이가 하는 일에 대해 간섭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식사 시간만큼은 꼭 지키려고 했고 진이가 준비한 음식은 항상 남기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진이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니까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둘 사이의 거리는 적당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선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객이었어요. 누구시죠? 진이가 인터폰으로 물어보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진테크 채권 대리인입니다.
홍진희 씨 계십니까? 그 순간 진희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대진테크라는 이름을 들으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복잡한 거래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정리된 줄 알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희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대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홍진희 씨 맞으시죠? 고인이 되신 남편분과 저희 회사 사이에 미수금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대리인의 말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진희는 가슴이 뛰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무슨 미수금이요? 폐업할 때 다 정리했는데 여기 내용 증명 보시죠. 대리인이 건넨 서류를 보니 진희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8천만 원의 미수금과 함께 연대보증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진희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각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분명히 부인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말이에요. 진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자신의 서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출고도 안 된 선불계약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거래를 취소했어요. 메일로 통보도 했고요. 그런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이미 계약이 성사된 상황입니다. 대리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희도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건도 받지 않았는데 왜 돈을 내야 해요? 각서에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대화가 격해지자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나오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에 대리인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회장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고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이분과 저희 회사 사이에 채권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회장은 대리인에게서 명함을 받아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집입니다. 내일 회사 회의실에서 문서로 확인하죠. 하지만 집 앞에서 언성 높이는 건 서로 손해입니다. 정식으로 미팅하시죠. 내일 회사로 가겠습니다. 회장의 단호하면서도 품격 있는 말투의 대리인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회사로 오시죠. 대리인이 돌아가고 나서 진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괜찮으세요?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회장은 진희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한 잔 끓여주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시죠. 혼자 가면 불리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회장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봐서 이런 일들은 익숙해요. 걱정 말고 같이 가시죠.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그날 밤 진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이 갑자기 현재로 달려와 자신을 흔들어 놓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 회장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진희는 회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내일 회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반, 진희와 회장은
대진테크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이는 밤새 뒤척이느라 얼굴이 부었지만 회장 덕분에 마음만큼은 조금 안정되어 있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확인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회장의 말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되었어요. 소회의실에 들어서자 어제의 대리인과 함께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법무팀장 김 변호사입니다. 회장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희 씨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우선 관련 서류들을 차례대로 검토해보죠. 회장은 차분하게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희도 옆에서 함께 보았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거래 취소 메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진희 씨가 남편분 사망 이틀 후에 거래 취소 메일을 보냈네요.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출고 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회장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고전표와 운송장을 보니 모든 항목이 0이었어요. 물건이 창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네요. 실제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거죠. 법무팀장도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 번째 서류를 보니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이 취소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출로 확정되지도 않았네요. 세무상으로도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연대보증 각서였습니다. 회장은 각서의 서명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진희 씨, 평소에 서명하시던 대로 서명해 보시죠. 진희가 종이에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의 서명과 비교해 보니 명백한 차이가 있었어요. 희자의 마지막 획이 다르네요. 평소 서명은 위로 올라가는데 각서의 서명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법무팀장이 두 서명을 번갈아 보더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명이 다르네요.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인의 태도가 완전히 누그러졌습니다. 아니, 그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만약 계속 진행하시겠다면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진테크 측에서 미수금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희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회사를 나오는 길에 진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회장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다행히 잘 해결됐네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그날 저녁 진희는 감사 인사를 겸해서 회장이 좋아하는 들깨국을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여서 만들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 힘들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할 일이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둘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니까. 저도 아내를 보낸 지 5년 되었어요. 함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회사 일까지 보셔야 했으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서로의 사별과 외로움에 대해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서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제 힘으로. 회장이 진희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진희를 안아주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위로에 진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던 마음이 누군가의 따뜻함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따뜻한 회장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려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죠. 진이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진이는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그런 진이를 붙잡지 않고 조용히 보내주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진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렘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회장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분은 저한테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정말 좋은 분인데. 그 밤, 진이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진이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진이가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좀 일찍 나왔어요. 진이는 어색한 기분을 애써 감추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젯밤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포옹과 키스의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진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잠시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하고 싶어서 선을 넘었다고 여겼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제가 실수를 했어요. 도와주신 것도 고맙고 힘들어서 제가 잠시 제 입장을 잊었나 봐요. 회장은 묵묵히 진이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차분한 모습에 진이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당분간 식사 동석은 생략하고 근무 시간만 지키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담담한 대답에 진이는 조금 당황했어요. 뭔가 더 말을 하거나 만류할 줄 알았는데 회장은 진이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제가 식사 준비만 해드리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날부터 진이와 회장 사이에는 다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진이는 식사를 준비해서 차려드리기만 하고 회장은 혼자서 식사를 하셨어요. 대화도 꼭 필요한 것들만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장보기 리스트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부엌에서 함께 메모를 적거나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진이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선택한 일인데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회장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진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진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억지로 붙잡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대문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생각만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이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마다 회장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실 텐데 외롭지는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이가 만들어준 음식을 혼자 먹으면서 예전에 따뜻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진이의 마음을 재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했습니다. 8월 중순,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시원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냉국수나 냉채 같은 것들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점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침 물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온 회장이 진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앉아 있으면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응급실로 가봅시다. 회장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진이를 소파로 옮겨서 부채질을 해주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순간 진이는 회장의 단단한 팔에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물 좀 드세요. 조금씩 천천히요. 회장이 직접 컵을 들어 진이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그 섬세한 손길에 진이의 마음이 요동쳤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건강이 먼저잖아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회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회장은 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진이는 그 따뜻한 체온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런 마음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탈수와 함께 빈혈 기운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며칠은 충분히 쉬시고 수분과 영양 섭취에 신경 쓰세요. 의사의 말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식욕이 없어서 대충 때우고 있었거든요. 회장과 거리를 두면서부터 입맛도 없어졌던 거예요. 집에서 쉬셔야겠어요. 며칠은 출근하지 마세요. 회장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진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식사는 어떻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서 진이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는 회장의 목소리에 애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나서 기운을 조금 차린 진이는 회장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인 진이의 집을 본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사 왔어요. 좀 누추합니다. 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장의 넓은 집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회장은 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그 따뜻한 위로에 진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전복죽 데워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회장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온 전복죽을 정성스럽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 시간을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었어요.
약은 꼭 시간 맞춰서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세요. 혼자 아프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회장이 문 앞에서 돌아서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진희 씨, 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당신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서 거리를 두자고 하셨을 때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진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말이에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진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아끼고 기다려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회장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디 가지 않아요. 회장이 돌아간 후 진희는 혼자 전복죽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죽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회장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전복죽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내일도 푹 쉬시고 혼자 아프지 마세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회장님, 네, 저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전화 너머로 회장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리를 두자고 했던 건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진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희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틀을 푹 쉰 후 진희는 출근했습니다. 회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네, 회장님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회장은 진희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다 나아서 다행이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진희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때 주신 전복죽 정말 맛있었는데요. 다시 맛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회장도 알아챘습니다. 단순히 음식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전복죽 말고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에 진희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회장에게 기울어졌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전, 진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전화를 끊는 회장이 진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진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대진테크 측에서 내용 증명을 완전히 철회했대요. 각서도 위조로 최종 결론 났고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진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은 가만히 진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진희도 이제는 그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회장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장 보러 가실래요? 날씨도 좋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쐴 겸요. 진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리를 둘 이유도 마음을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까지 가는 길에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장은 진희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었어요. 토마토가 싱싱해 보이네요. 네, 이걸로 하죠. 장을 보는 내내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반찬을 만들지, 회장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생선은 어떤 걸로 할까요? 간고등어 어때요? 구워서 드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걸로 하죠. 장을 보고 나서 근처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제안했어요. 잠깐 앉아서 쉬어갈까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공원을 바라보는데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희 씨, 이제 일은 일대로, 사는 건 사는 대로 해봅시다. 그 말에 진희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내보자는 뜻이에요. 진희는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제 힘으로 서볼게요. 그리고 제 옆에 같이 걸어가 주세요. 회장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희가 마음을 열어준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진희와 회장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진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자리에 선 것 같아요. 그 길 옆에 같이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따뜻한 위로에 진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버텨왔던 모든 시간들, 외로웠던 밤들, 두려웠던 순간들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은 진희가 다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위로의 말을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눈물을 다 흘리고 나서 진희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깊어지고 차를 한 잔 더 나눈 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희 씨, 오늘 제 방에서 주무시고 가실래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희는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진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자신도 그 마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둘은 불을 끄고 복도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회장의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희와 회장은 서로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마음을 놓았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고 함께 걸어갈 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채워나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